수다스러운 배우들의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안녕하세요. 수배 중의 재간둥이 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배 중에 무대의 중심 최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경호입니다. 야, 오늘 또 멋있는 분들이 오셨네. 오늘 아리 씨 의상이 너무 멋있죠. 카리스마가 완전히 딱 돋보이는데. 저는 제가 좀 제일 튈 줄 알고 왔는데 아리가 들어오는 순간 난 무너졌어. 오늘 그냥 왠지 비가 오니까 약간 젖은 머리 스타일링을 하고 싶더라고요. 비 맞아도 괜찮은. 막 약간 너무 멋있어. 근데 이 젖은 머리 스타일링을 하려면 또 거기에 걸맞는 약간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평소에 입는 옷이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할머니 옷을 입고 와가지고 맞아요. 그랬는데 오늘 되게 멋있다. 오늘 약간 좀 걸크러쉬한 느낌으로. 그리고 남들은 이렇게 젖은 머리 한다고 막 뭐 바르고 오면은 막 떡져 보이는데 아리 씨는 역시 아이돌 맞네. 그 제가 그죠? 시대에 뒤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젖은 머리라 그래서 이렇게 진짜 촉촉히 젖은 줄 알았는데 전혀 젖은 게 없는데. 저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쪽에만 젖어져 있어요. 그것도 패션이야? 네, 젖은 머리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가 다 젖는 게 아니고 젖은 머리 스타일링이 또 한때 엄청 유행하고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머리 중 하나인데 원래는 이제 남자 아이돌들이 앞머리를 젖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나왔었어요. 물에 젖은 것처럼 그럼 섹시해 보이잖아요. 머리가 젖어 있으면. 근데 또 최근에는 여자분들도 여기 뒷머리 같은 거를 이게 원래는 젤로 이렇게 하는데 젤로 하면은 좀 딱딱하게 굳어져서 저는 그냥 에센스를 듬뿍 붙여요. 방법이 다 달라요. 아니 아리가 하니까 되게 패션 같은데 우리가 이러면 밖에 비 와 막 이러잖아. 진짜 비가 와서 나는 여기 젖고 막 이러는데. 아니 머리 감고 멋있다. 이렇게 스타일링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이게 조금씩 이렇게 젖어서 말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젖은 머리 컨셉이네. 저는 그게 그건 바람머리. 바람머리. 말랐잖아요. 물기가 약간 있어 보여야지 젖은 머리 그 스타일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옷 좀 색깔 다른 것 좀 입고 오시지 왜 이렇게 아니 오늘 저 카리스마 옷이 꼭 하나가 늘 변하시는데 맞아. 일관성 있는 삶. 여기 목걸이 여기 다 달고 오셨어요? 이거 패션인데 이게 이제 핸드백을 밖에서 막 갖고 다닐 필요 없이 앞에다가 저는 이게 무슨 핸드이구나. 잠자리 눈이 있고. 저 스파이더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면 뭐 그런 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마다 눈이 다르구나. 이 몸 자체가 하나의 이제 큰 선물처럼 이 가방에 딱 담고 다니는. 해석이 역시 좋으시네. 멋있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혁주 씨 자체가 또 보물덩어리니. 뭐. 감사합니다. 근데 이 보물이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다니서 되나 잘 감춰야 되는데. 다 보물은 감춰 드러내놓고 다니라고 보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여름이면 이제 좀 더 드러내놓고 여기서도 탈의를 하니까 인기가 좋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자꾸 조회수 올라가고. 그래. 그러잖아. 제가 얼마 전에 그 영국의 BBC 방송을 보다가 깜짝 놀라서 갑자기 BBC에서 이제 뉴스를 하다가 BBC 서울 특파원을 연결하더니 탈의를 해요? 탈의를 한 게 아니라 탈이 요즘 왜 서울에서 이렇게 좋아하세요? 이 K-팝 이 스타에 관련된 이게 굉장히 빅뉴스가 있다. 그걸 한번 알려줘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뉴스를 하는데 요즘 한창 얘기되고 있는 승리 게이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이트요? 승리. 썩니? 승리 게이트.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K-팝이 워낙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하니까 이게 글로벌 뉴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요즘. 그 BBC에서 생방송으로 서울 특파원 연결해서 방송으로 라이브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이를테면 디테일하게 굉장히 그쪽 이런 뭐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떤 그 K-팝 팬들도 굉장히 좀 충격받았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전해주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쨌든 뭐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좀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이 한류 열풍에 또 찬물을 끼얹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 또 산업이 또 위축되는 또 심지어 나아가서는 국가 이미지가 또 손상되는 그런 또 불행한 일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나저나 근데 아리 씨는 이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사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또 같이 또 활동을 했던 어떤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그쵸. 어떤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남자들의 문제잖아요. 저는 최근에
또 이제 이런 일 일어나고 나서 또 들리거나 이제 보였던 그런 말들이 아니 본보기가 되어야 할 공인이나 연예인들도 이러는데 실제로 남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나쁜 생각과 못된 남자들이 얼마나 많을까란 걱정을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남자 못 만나겠다. 이제 연예인도 마음대로 못 좋아하겠다. 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는지 그걸 듣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공감이 되게 가고 그런 문제 같은 거는 연예인이나 일반인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더 이제 알려지게 되고 이래서 좀 정신 차리는 사람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나쁜 사람들 빨리 걸러졌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래 연예인들이라는 게 사회적인 영향력도 굉장히 크고 특히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쨌든 그쵸. 자기 이상형이단 말이에요. 거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또 외모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 심지어는 그 청소년들이 충분히 보고 배움받아야 될 어떤 가치들, 도덕적인 가치들 이런 것까지도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이를테면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나빠지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좀 많이 좀 앞장서서 좀 이렇게 지도하고 좀 걸러낼 건 걸러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이게 탐욕적인 어떤 경제적인 부분 거기에만 자꾸 몰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또 지난주에 저희 핸드폰 뭐 이것에 관한 얘기들 했잖아요. 근데 차세대들 그 성문화 그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막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생도 공부 아니면 쉬는 시간엔 늘 핸드폰과 게임과 이런 것들이 중독되다시피 해가지고 요즘 어린 친구들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특히 요즘 저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특히 아이돌 그룹이나 어떤 셀럽이 되기를 굉장히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어쨌든 연예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뭐 이런 친구들도 많고 기획사도 많고 그 아리 씨 주변에는 어떤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지망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쵸. 이제 하려다가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했다가 이제 안 된 친구들도 있고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고 싶어하는 애들도 많고 저는 근데 다 겪어봤으니까 뭔가 활동도 해보고 안 되기도 해보고 또 그 활동하기 전에 그 되려던 그런 힘듦도 겪어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웬만하면 말리고 싶어요.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말리고 싶다는 이유가 정말 그 친구의 의지가 있고 진짜 엄청 힘들어도 불평 한마디 안 할 수 있으면은 해도 돼요. 근데 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리고 뭐가 싶은 제약이 많아서 아니면 제약도 많지만 제약은 그래도 겪었잖아요. 제가 핸드폰 없이도 살 수 있고 또 나가서 못 놀고 저 생일이든 뭐 명절이든 쉬는 날이 단 하루도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근데 더 힘든 거는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고 몇 년 동안 이제 숙소 생활을 하면은 멤버들과 생활을 하고 또 매일매일이 같은 날이잖아요. 수업, 뭐 연습, 그리고 숙소. 그리고 또 숙소에서 또 집안일 해야 되지. 어린 나이에 또 이제 모든 걸 다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연습생으로 온 건지 뭘 다른 걸로 온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또 막내이기도 하고 또 제일 고통스러운 게 걸그룹이나 이제 남자 그룹이나 다 비슷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생사고락 같이 겪고 나면은 돈독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멤버끼리도 그러니까 친하게 지낼 땐 친하게 지내고 또 서로 이제 예민하거나 질투도 있고 기도 이제 센 애들이 막 모이다 보면은 그 기에 치이고 막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멤버들도 많이 바뀌고 싸우고 이제 팬들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닌 걸 또 많은 덕질을 하는 팬들은 또 알아요. 많이 알더라고요. 막 리얼리티도 보고 또 이제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의 표정 하나로도 분위기를 알 수가 있잖아요. 아, 쟤 오늘 안 좋은 일 있었나? 그런 걸 눈치채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겪다 보니까 저는
다 겪을 수 있고 다 힘들어도 불평 안 할 수 있으면은 해도 되는데 또 장담은 못 해주는 거죠. 네가 정말 큰 기획사를 들어가서 10년이 지나도 데뷔 못 할 수도 있다. 저는 봤기 때문에 정말 실력이 좋아도 네가 실력 다른 사람 다 인정할 정도로 좋아도 운이 안 좋으면 데뷔 못 할 수 있고 데뷔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못 들 수도 있고 너무 이제 그런 게 많으니까 또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또 이제 막 엄청 스타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면은 회사도 작고 들어간 제작비도 작고 해서 되게 안타깝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엄청나게 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진짜 누가 될지 모르니까. 네, 앞날을 확실하게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각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만큼의 시간을 버려야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잘 안 되면 18살 때부터 26살까지 여기에서 생활을 했는데 만약에 이뤄진 게 없으면 또 그만큼의 시간이 가버린 거니까 슬퍼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는 솔직히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많은 걸 겪어보기도 했고 네. 제가 한 3, 4년 전에 어떤 엔터에서 이제 저한테 그 아이돌들한테 뮤지컬 좀 가르쳐 줘라 해가지고 갔었는데 약 한 2, 3개월을 제가 강의를 했는데 친구 데리고 레슨을 이제 해주는데 진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연습실 지하에서 계속 수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수업도 있지만 뭐 다른 수업도 계속. 그럼 매일매일 이렇게 생활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매일매일 이렇게 자기들은 생활을 한다고. 와, 자기가 스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계속 그런 트레이닝을 몇 년씩 받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하루에도 몇 개씩 수업이 있고 그러다가 연습생 평가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 평가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콘서트 할 때 노래 부르는 건 안 떨리는데 평가가 될 때? 네, 평가 잠깐 뭐 예를 들어 미팅 같은 거에는 노래 어느 정도 해요? 한번 불러보실 수 있어요? 하고 소수의 인원이 저를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제 노래 실력이 어떤 그러면은 노래를 못 불러요. 그때 트라우마가 어디 생겨요. 한번 해봐 이러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얼마나 그러면은 잘하나 보자 그러면. 덜덜덜 떨리고 어. 콘서트장에서 하나도 안 떨리는데 그럴 때 떨리더라고. 지금 여기서 막 노는 분위기에서 부르면 상관이 없는데 노래 어느 정도 하세요? 한번 불러보실 수 있겠어요? 하면 이제 못 부르는 거죠. 갑자기 알았던 노래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그렇지. 그래서 연습생 평가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또 이제 실력이 안 되거나 외모가 뭐 살이 찌거나 하면 또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아, 그럼 회사에서 잘리는 거죠. 그 친구들도 너무 안타까웠고 또 그게 내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하루하루가 진짜 하루살이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나는 게 갑자기 기억나는 게 멤버들이 우리는 하루살이다라고 불렀어요. 하루 먹고 살고 또 왜냐면은 어머 얘는 뭐니? 굉장히 중요한 입이 떨어져 있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또 몸무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재는데 일주일에 그 먹을 수 있는 양이 그럼 제한되어 있잖아요. 토요일 날 재면은 토요일까지 엄청 굶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몸무게 재자마자 막 먹어요. 진짜 하루에 3kg치를 먹어요. 그러면은 화요일까지는 맘 놓고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쯤 되면은 어떡하지? 나 48kg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51kg인데 51kg인데 어떡하지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루 수요일은 또 한 끼만 먹어요. 그리고 수요일 밤부터 그 땀복을 입고 한여름에 히터를 켜고 실내에서 땀복 위에도 패딩을 입고 줄넘기를 2,000개, 5,000개씩 해요. 그 하면은 이런 걸 하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 진짜 죽어도. 저도 진짜 하기 싫은데 또 옆에서 누가 하면은 불 붙어서 하고 또 옆에서 누가 먹으면 먹고 싶고 이게 사람이 일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나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근데 저기 궁금한 게 그 매번 수업만 받는데도 한 달에 얼마씩 월급이 나오나? 전혀 안 나왔어요. 전혀 안 나오고 저희 같은 경우는 숙소는 있었는데 그래도 생활비 같은 거는 그때 진짜 죄송했던 게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생활비가 부족해 하면 이제 엄마가 용돈 보내주시는 걸로 뭐 이제 밥 같은 거는 처음에는 좀 나왔는데 이것도 막 죽에다가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그것도 저희는 한 번은 종이컵 이거보다 작은 거 있잖아요. 이만한 거 거기에 반 미음 넣고 그 반을 반찬 채워서 그걸 한 끼로 먹었었어요. 그게 연습생 시절에. 네네. 그리고 저녁에는 고구마 한 개, 아니면 바나나 한 개. 야, 그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배고파. 한껏 막 성장하고. 심지어 이렇게. 잠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고. 아침에 등산하러 가고. 어머나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때 아마 많은 정신병이 생겼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리기도 했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솔직히 말하면 군대 갔다 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핸드폰도 못 쓰지. 아니 군대보다 더 심하네. 군대에서 밥 얼마나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잠도 몰래 잘 먹다가 재우고. 걸리면은 그 새벽에 불려가는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해체되는 줄 알았죠 그날. 겁 엄청 주고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 내가 잘릴지도 모르고 또 막 몸무게도 계속 줄넘기를 빼서 하루에 막 3kg씩 뺀 적이 있어요. 근데 당일날 됐는데 900g이 남은 거예요. 1kg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때 몸무게랑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새콤달콤으로 이거는 아마 제가 인터뷰 때 몇 번 얘기한 적 있어서 제 팬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새콤달콤이나 뭐 레몬 같은 걸로 침을 뱉어요. 그 입에다 넣고 어. 침 뱉어서 900g 뺀 적이 있어요. 어머 세상에 세상에. 아니 보통 사람 있게 절대 안 해야 되겠다. 평생 뱉을 그 아이돌 침을 절대 할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나 노래 하는 거 좋아하는데 나 아이돌 하고 싶어요. 막 언니 막. 그럼 이러면 보통 연습생 그 기간이 없었죠. 연습생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보통? 진짜 제각각에 운 안 좋으면은 10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2년 반, 2년 정도 했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보통이 빠른 편인가? 더 빠른 애들은 요즘 6개월도 하고 바로 데뷔하는 애들도 있어요. 요새는 아이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예전에는 모르는 연습생 아이돌이 기간이 더 많아요. 예. 예전에 무조건 기본 2, 3년이었는데 짧아도 요새는 막 6개월 막 3개월 바로 데뷔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왜 그렇게 빨라진 거? 그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그 준비 기간이 짧은 이유가 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회사가 그만큼 많아지기도 했고 또 요즘에는 아이돌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게 생기다 보니까 아기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요. 뭐 막 춤도 배우고 아기 때부터 노래도 배우고 또 엄마들이 시키려고 하는 또 엄마들도 생기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너무 어린 애들부터 TV 보면서 아이돌이 꾸민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예,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 게 10명 중에 뭐 한 5명은 아이돌이 꿈이라는 식으로 들었던 것 같거든요. 나도 좀 젊었으면 그런 꿈을 꾸려고 했을 거야. 아이돌이 진짜 너무 나이가 이렇게 좀 들고 나서 아이돌 그룹들이 막 나왔잖아요. 나이들 아니 지금 나이 든 나이돌. 나이도 아니 그러니까 저쪽 그 대중문화 쪽은 그렇고 뮤지컬 이런 쪽에서도 이렇게 그 지망생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뮤지컬도 경쟁자들이 엄청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뮤지컬 배우를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즘은 그 작품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전에는 브로드웨이 뭐 큰 4대 뮤지컬 뭐 레미제라블, 오페라 요령, 뭐 캣츠 이런 식으로 미사이공 이렇게 큰 작품들이 주류를 이뤘다면 요즘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꼭 연기나 뭐 노래나 춤을 전공하지 않아도 바로 다이렉트로 오디션 봐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오디션을 그러니까 저쪽 그 아이돌하고 여기하고 다른 게 여기서는 개인 자격으로 그 어떤 프로젝트가 생기고 어떤 작품이 그렇죠. 생기면 거기서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다만 그 준비 과정은 자기가 뭐 학원을 가든지 혼자 연습하든지 그거는 자기 몫이고. 그렇죠. 근데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시스템화돼 있기 때문에 혼자서 그렇게 뭐 어디 오디션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기획사를 통해서 일단 기획사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오디션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그 있지만 자격이 돼야 되니까. 최초에 그 뭐 기획사 들어가는 오디션은 보겠지만 네. 그 위에 이제 데뷔하기까지의 과정을 저렇게 굉장히 험난한 어떤 군대나 혹은 감옥 같은 그런 생활을 견뎌야 되는 그 차이가 있다 그죠?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저희들은 일단은 본인의 실력이 딱 그 제작진들 앞에 확연히 딱 나왔을 때는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선배한테도 막 잘해야 되고 그 예전에는 정말 그 역할을 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 거에 비해 요즘은 실력이 있으면 누구나가 등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실력이 진짜로 있어야 돼요. 엄청 뛰어나야 돼요. 조금 잘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눈에 확 들어올 정도가 돼야 되고 저는 사실 연극영화과를 몇 개를 졸업했는지 몰라요. 사실 한 3군데.
저는 연극을 전공하고 또 뮤지컬을 전공하고 이렇게 전공을 많이 하고 갔어도 성공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무용 같은 것도 몇십 년을 해야 되고 정말 이렇게 단단하게 자기를 트레이닝 해야지만 그 오디션에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최정원 선배라든가 남경주 선배도 전부 다 오디션 지금도 보세요. 큰 작품 하기 위해서는 오디션을 무조건 보고 합격이 돼야 그 작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뮤지컬 이 세계에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를테면 좀 공정한 게 있는 거죠. 이를테면 처음에 누구 한 사람이 어쨌든 명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오케이해서 그냥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작품마다 어쨌든 냉정하게 누구나 다 어플라이해서 이제 지원을 해서 네. 실력을 보고 그 캐릭터에 맞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서 그렇게 이제 캐스팅을 하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궤도에 올랐다고 해서 이제 자만할 수도 없고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단련시켜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이제 개인과의 어떤 싸움인 것 같고 그렇죠. 저쪽 그 아이돌 그 그룹은 굉장히 기획사와 그다음에 아이돌 그 가수들 그다음에 방송사 등 뭐 여러 가지 또 기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해 집단들이 많이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복잡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내 스스로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큰 시스템에서 내 하나의 어떤 부속품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참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 뭐 우리가 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들 보면 그 이번 스캔들 보면 막 경찰들하고도 얽혀 있고 막 그 클럽의 문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이를테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를 좀 안전하게 좀 지켜달라고 좀 있는 그게 존재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결탁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좀 모순된 무서워요. 저는 솔직히 큰 사회 문제죠. 사회 문제. 사실.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뒷얘기 같은 그런 컷 그 진짜 막 무서운 그 뒤 사람들 그런 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또 진실이 뭐가 있는지도 확실히 모르잖아요. 영화에서 그렇게 나와도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냥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는 그 일개 그 미세한 그 생물 중 하나가 아닐까. 누가 마음대로 관리하고 있는 괜히 그냥 억울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아니 영화에도 보면 이런 거다 막 경찰하고 조폭하고 따로 만나서 형님 동생 하면서 막 이래서 저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또 영화 보면은 되게 사람들이 쉽게 죽어요. 쉽게 죽고 만화를 봐도 그렇고 책을 봐도 너무 쉽게 죽어요. 일반 그냥 엑스트라들은. 맞아. 되게 근데 마음이 우리 삶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아, 그치? 그래 그러니까요. 그런 그 대중문화 그 영향 때문에 이번에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서 지금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요? 진짜요? 언제죠? 뉴질랜드에서요? 크라이스트 처칠이라는 그 아주 저 갔던 마을에, 데인데? 그래서 그쪽에 그 무슬림 그 교도들이 이제 예배를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 28살 먹은 그 호주 청년이 가서 그냥 총기를 쏴서 50명이 죽고 50명이 지금 다쳐서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외신 보면 CNN이나 뭐 BBC 이런 거 보면 전부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아니 몇 년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누가 이렇게 그때 제가 라스베가스 가려고 티켓을 끊어놨는데 총기 사건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되게 큰 사건이 터졌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 이게 자꾸 게임이나 무슨 뭐 이런 그 대중문화에서 이렇게 쉽게 막 사람을 막 죽이고 하는 그런 맞아요. 것들도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자연스럽게 성장한 그 세대들이기 때문에 또 그걸 또 모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참 부러웠던 것은 부러웠다기보다 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렇게 큰 재난이 일어났는데 그 뉴질랜드 그 여성 총리거든요. 네. 이제 38살 아주 어린 총리 바로 그냥 현장 가서 현장 그 상황 정리하고 국민들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잘못된 총기 관련법 지금 바로 개정하겠다 하고 또 그 유족들 바로 다독거리고 그렇게 하면서 국민 통합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굉장히 다부지게
그래서 야, 저 국가 지도자라는 게 어떤 저런 모습이야 되는구나. 굉장히 좋은 본이 되고 그래서 우리한테 좀 좋은 교훈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갑자기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중문화 아까 뭐 아리 씨가 이제 사람들 많이 뭐 저 쉽게 죽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 얘기를 좀 우리는 늘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하잖아.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죠. 그렇죠. 수배중이 괜히 수배중이 아니잖아. 그렇지 이것도 수배하고 저것도 수배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요즘 애들이 이제 데뷔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의 생각을 보면은 이건 것 같아요. 데뷔하면 뭐가 다 되는 건 줄 알고. 근데 저도 똑같았거든요. 소속사가 들어가면 다 된 줄 알고. 근데 그렇지. 일단 소속사만 들어간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몇 명이 누가 데뷔할지 모르는데 또 데뷔하잖아요. 또 그럼 데뷔한 애들도 너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 중에서 이제 경쟁자를 뚫고 올라가는 게 진짜 힘들고 어렵고 또 웬만한 회사에서 방송을 잡는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큰 기획사가 아닌 이상 또 연줄이 잘 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방송 하나 나가는 것도 힘들고 방송 하나 나가서 내 얼굴 보여주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알고 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게 대형 기획사를 가게 되면 좋은 점은 데뷔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80%는 보장이 돼 있어요. 잘 된다는 보장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네, 뜨는 보장이 있는데 또 이제 신생 회사를 들어갔을 때는 좋은 점은 거기서 내가 데뷔할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는 연생을 많이 두기 때문에 대형 기획사에서 대충 100명을 준다고 치면 신생 기획사에서는 딱 데뷔시킬 애들 정도만 연생을 시키니까 그게 좋지만 또 데뷔하고 나서 또 약간 고생을 할 수가 있죠. 방송을 잡기 힘들다든지 뭐 노래를 받거나 뭐 마케팅적으로 할 때 좀 힘이 좀 덜 부딪힐 수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대기업 소속인 것과 중소기업 소속 그렇죠. 뭐 그런 차이인 거지. 아니 다시 태어나면 아이돌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해야 되겠다. 절대 못할 것 같아. 전 잠 못 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잠 못 자는 거. 그래서 이게 어쨌든 아리 씨가 지망생들 아이돌이 되고 싶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본인이면 말리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의 경험상 본인이 아이돌로 그 활동했던 그 경험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그렇지. 단지 그것 그렇죠. 때문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터프하고 힘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막 돈을 막 몇백억을 벌었다. 그러면 해볼 만한가? 아니 근데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면은 하는 게 맞고 저는 그런 거는 응원해주고 싶은데 제가 만약에 보장돼 있는 그게 돼 있어요. 엄청난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스타가 될 보장이 되고 다시 그 연생 생활을 할래? 라고 하면 저는 안 해요. 지금 그냥 제 꿈을 위해서 지금 다른 노력을 하지 그 생활은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돌 생활이 만약에 너무 엄청난 힘들었나? 막 이효리나 뭐 그 이상의 어떤 스타가 된다는 보장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거기를 예.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어. 그걸 하고 싶지 않고 멋있어. 네, 왜냐면은 저는 그거는 그냥 견딜 수 있는 힘듦보다는 고통이 좀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으로. 또 제가 제일 약간 슬펐던 게 저는 쉬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거든요. 어쩌다가 한 3년 뒤에 명절 때 한 번 쉬게 해준 거. 근데 그럼 3년 동안 휴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제 기억에 2, 3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쉬었어요. 어쩌다가 대표님이 바람 세게 해주신다고 이제 바깥에 바람 세게 해주시는 정도? 야 그거는 어디 저 완전 감옥살인데 완전히. 그러니까. 보통 연습생들이 아마 그만큼 힘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더 빡셌다고 들었어요. 저는 좀 얘기해 보니까. 그래서 저 인권 침해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만큼 경쟁력이 심하니까 더 심하게 시키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왜 슬펐냐면은 그래도 하루에 저녁 시간에 2시간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5시부터 7시까지 저녁 시간이면 그때 만약에 회사에 미리 얘기를 하면은 부모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엄마가 회사 그러니까 연습실 근처로 온대요. 저 엄마랑 밥 먹을게요 하면은 밥을 먹게 해주세요. 그럼 2시간인데 밥 빨리 먹고 잠깐 보고 저 들어가는 시간까지 하면은
뭐 한 30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1시간 정도, 30분 정도. 그러면은 잠깐 멀리서 와가지고 저 한 1시간 보려고 왔다가 가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저는. 아니 그 감옥에서 면회하는 거랑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네. 그래. 아니 근데 그 연습실이 어디 있었길래? 저는 거기 청담에 있었어요. 그럼 사식도 넣어주고 그러나 그게? 엄마랑 밥 먹을 때는 그래도 맛있는 거 따로 먹을 수 있. 대신 회사에서 눈치는 주죠. 너무 살찌는 거 먹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유. 저희 집이 그때 거기서 좀 멀었기 때문에 지하철 타면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에서 뭐 왕복 2시간 넘게 3시간 걸리는 거리에서 1시간만 보고 가는 거잖아요. 밥 먹고. 슬펐겠다. 아, 그래. 진짜 아니 그럼 또 만나면 군대보다 더하다. 반가워서 서러워서 울고 또 헤어질 때 섭섭해서 울고. 또 약간 무뚝뚝해서 그런 티 안 내요. 앞에서 그냥 뭐 했나 그래서 그랬다 하고 그냥 시간 다 됐다 들어가야겠다 이거 이제 하고 이제 간대 엄마 잘 가 이제 하는데 뒷모습 보고 나는 앞에서는 아무렇지 슬프다, 않고. 진짜. 예. 그때만 해도 10대 후반 뭐 어릴 때인데. 그쵸 19살 막 이랬으니까 되게 슬펐죠. 근데 저 아마 돌아서서 가는 엄마도 아마 울었을 거야 그쵸. 아마. 그렇게 생이별을 해서 그 무슨 영화를 보자고. 근데 다들 그에 비해서 저희 그 뮤지컬 쪽은 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합숙 같은 거 없고. 합숙 절대 안 하죠. 어. 우리는 딱 진짜 본인이 실력 딱 만들어 와가지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는 너무 춤하고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저 작품 진짜 하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그냥 본인이 트레이닝을 가서 직접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작품을 딱 선정하고 그 작품을 목표로 그렇게 나가는. 그리고 그 중간에도 수많은 뭐 오디션들을 보죠. 배우들이. 그러다가 그 작품에서 잘하면 다음 작품에 다른 분이 또 보셨다가 그렇지. 콜이 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난 다시 태어나던 뮤지컬 배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합숙이 안 좋아요. 합숙. 왜냐하면 합숙 진짜 그 스포츠 이렇게 초중고 대학교 실업팀 뭐 가릴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이 합숙 문화가 이게 일반화돼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지도자 입장에서 통제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 그 순전히 이제 지도자 입장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작 선수들은 수많은 것들을 희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선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회사의 입장이 아니라 그 아이돌 그 멤버들 개인의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존중해주는 그렇게 하면 굳이 뭐 합숙을 일하는 게 필요 없는 거지. 이 합숙 문화 빨리 바꿔야 돼요. 단체 문화. 맞아요. 꼭 안 좋은 일이 생겨. 뭉쳐 있으면 꼭 문제가 생겨. 폐쇄돼 있고 갇혀 있고 비밀이 많고 그러다 보면 자꾸 문제가 생겨. 맞아요. 저희도 근데 데뷔하고 한 1, 2년 뒤에 숙소 사라졌거든요. 회사가 좀 힘들어졌었어요 그때. 근데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집에 가면은 진짜 저는 차라리 숙소 생활하는 게 나았다 생각했던 게 데려다 주질 않으세요. 초반에는 데려다 주셨거든요. 근데 스케줄이 끝나면 데려다 주는 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활동 한창 할 때고 머리 헤어 메이크업 막 튀고 현란한데 근데 방송 스케줄 끝나고 딱 그 중심지에서 내려줘요. 길거리에 그냥 길거리에? 버려두는 거죠. 예를 들어 어. 멤버들 집 여기 있고 나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중간에서 다 거기서 뿔뿔 흩어져? 네. 어. 저는 그때 그 집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음. 그래서 집에서 샵으로 가고 집에서 샵으로 가는데도 차가 안 와? 네. 개인 스케줄도 샵에서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다. 저 그걸로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스케줄인데 이거는 집에 데려다 주는 게 원래 맞지 않나. 새벽에 끝나지 않는 이상은 안 데려다 줘요.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때 솔직히. 이런 친구들이 또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근데? 여러 명을 한 명이서 데려다 주기 힘들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짐 같은 거 다 메고? 짐 같은 그리고 거. 옷도 많이 갈아입잖아요. 머리 막 현란하게 하고. 그 짐 같은 거는 뭐 회사 차에 있는데 그나마 해외 스케줄 하고 나서는 집에 데려다 주셨어요. 캐리어가 있으니까. 근데 가지고 올 때 있잖아요. 그때 모일 때는 캐리어 들고 거기서 모였어요. 밖에서 보기는 되게 화려하지만 네. 어? 되게 마음이
진짜 아팠어요. 그러니까 힘들었다.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이 상했죠. 그래. 밖에서 누가 알아보지만 않았으면 좋겠는 거. 그래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티면은 그러면 좀 그때 약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 아니 무슨 장돌뱅이도 아니고 말이야 그 분장 잔뜩 해서 무대 의상이라는 게 굉장히 또 눈에 띄고 일반적이지 않은데. 그렇죠. 진짜 매니저 오빠 꼬셔가지고 기분 정말 좋을 때 가끔씩 어디 내려주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무거운 거 들어주지도 잘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약간 힘들어지니까 매니저님도 그냥 편하게 일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렇구나. 아이고. 그래 만약에 자 꼭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아이돌이 돼야 되겠다. 자 아까는 뭐 말리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자신의 한계를 두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계를 두지 말고 누구보다 잘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더 최대한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또 자존감이 낮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하고 또 숙소 생활을 하고 멤버들과 생활을 하면 자존감이 되게 낮아지거든요. 내가 살면서 보지 못했던 예쁜 사람들이나 또 나보다 더 실력 좋은 친구들도 보게 되고 또 이제 거기서 다 같이 똑같은 취급을 받는데도 되게 짱돌 같은 취급을 받을 때가 많아요. 뭐 몸무게 재는데도 수치스럽잖아요, 솔직히 여자들인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조금이라도 빼려고 귀걸이도 빼고 막 거의 속옷만 입고 잴 때가 많았어요. 매니저 오빠 앞에서. 그냥 진짜? 네, 나시에다가 진짜 가릴 때만 가린 바지가 짧은 거 막. 굳은 각오해 해야 되겠네. 네. 그래도 다 참을 수 있고 내가 그만큼 더 노력해서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그냥 진짜 자신감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사가 많고 나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더 잘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 최근에도 제가 아는 분이 전화 와가지고 아는 분 소녀딸이 뭐 춤추는 동영상을 올렸는데 어떤 기획사에서 전화가 왔대요. 데뷔시켜준다고. 근데 얼마를 들고 오라고 있다는 거예요. 뭐 카메라 테스트비 이런 걸로.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제대로 된 회사라면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돈을 오히려 준다. 계약할 때. 또 요즘에 최근에는 계약서에 이제 계약금이라는 조건이 사라지긴 했지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사기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걸 만약에 모르는 경우에는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 그 학원에 등록하게 하려고 네. 막 돈 갖고 오라고 그러고. 네. 그래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마음가짐이 또 중요하지만 또 정보를 정확하게 또 알지 못하고 몰라서 또 당하는 수도 있고 맞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이제 다음에 또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세하게 할 만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좋은 얘기 했으니까 네.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네. 오늘은 이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